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경제가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정부는 계속 경제 살아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경제 챙기러 지금 출발합니다. 경제. 자, 인사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분이 요즘 너무 잘 나가서 얼굴 뵙기가 참 어렵지요. 경제를 가장 쉽고 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박시동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너무 잘 나가세요. 너무 잘 나간 나머지 네. 책이 나왔습니다. 대한경제 부계. 나오자마자 예. 두 분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인사 말씀 써가지고요. 네. 참 이상하게 이 책 우리 선물만큼은 방송 중에 줍니다. 항상 방송 중에 줘요. 전해주거나 끝나고 줘도 되는데. 예. 100% 수익금을 기부하니까 최영진 MC님께서 네. 구매 권유 한번 해주시죠. 아이, 고맙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잘 나가고 있나요? 어제 나오자마자 현재 2위까지 2위예요? 2위요? 실시간 2위까지는 갔습니다. 와. 진짜? 경제 저 그쪽에서. 나오잖아요. 예. 와, 대단하네. 매불쇼의 힘으로 이제 1위까지 야. 할 수 있을지. 와. 이광수 저기까지 매불쇼 힘으로 간 건데 뭘 또 매불쇼 힘으로 아주 그냥 나쁜 사람들이네. 맞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광수, 박시동 두 분의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은 오늘 오전 뉴스에도 또 나오시더라고요. 예, 예, 예. 또 현장에 가서 또 큰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네, 어서 예. 오십시오. 그러나 저는 항상 경제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에서 온누리 상품권은 막 권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역 화폐나 지역사랑 상품권은 막 예산도 또 영원으로 냈거든요. 내년에서 막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이름만 다르고 예, 똑같다. 거의 원리가 똑같은 건데 예.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 이야기를 제가 좀 이따 하고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 저도 매불쇼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중요한 이슈가 있는 날은 저도 취재를 해갖고 옵니다. 네. 두 가지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뉴스토마토는 예전에 용산 관저라든지 이전 때 집무실 이전 때 그 사이비 무속인 개입설을 보도해서 고발도 당해 있고 청와대 출입금지가 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보도를 했다는 것은 뉴스토마토 그래.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어. 보도를 하고 부인하면 반박할 뭔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요걸 제가 하나 취재했고요. 뉴스토마토. 두 번째, 김영선 전 의원이 당시 정말 경로를 했다는 것은 저희들한테까지 귀에 들어와 있고요. 소장님도 들었어요. 예, 최근에도 또 경로를 한 번 더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정권은 이제 경로 이행하니까 모 공기업 사장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지난 총선 때 불출마했거나 이렇게 미끄러지신 분들 보면 뭐 홍문표 씨 같은 경우도 하태경 하태경 다 어디 좋은 데 가고 있잖아요. 네. 막 연봉 2, 3억짜리 막 네. 이분만 발표가 안 되고 있어요. 뉴스 검색해 보시면 안 나와요. 예. 막 공기업 막 나와야 되는 하마평 나와야 되는데 어. 그러면서 그 심기가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본인 내지는 본인은 지금 부인했으니까 네. 이분을 아끼는 분들이 열받아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제보가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설까지 나오는데 그러면은 공교롭게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거죠. 공교롭게 어디 공기업에 임명됐다는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네. 그렇죠. 이제 입만업용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무 제보나 함부로 소개하지는 않잖아요. 예. 크로스 체킹하고 이제 그래서 아까 여기 와갖고도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저는 계속 전화하고 확인하시느라고 있고요. 대단하십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디 갔다 온 얘기? 아침에 갔다 온 이야기는 네. 경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사진 있으면 좀 한번 사진 준비해놨습니다. 네, 안진걸 보도가 많이 나오더라고. 12번 13번입니다. 이제 저건 어떻게 된 거냐면 내일 수사심의원에 걸려요. 네. 그 유명한.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서 저희는 이제 명품 뇌물 수수 문제라고 하는데 인사 개입 문제. 근데 부실 수사하고 황자하려는 검찰은 부르면서 정작 고소인 고발인 이 사건 제보자들은 안 부르는 거예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너무 불공정하지. 그리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혐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서만 받겠다는 거잖아. 그 양쪽만 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아니 내가 뇌물을 줬다 청탁을 했다 그리고 이런저런 청탁을 했다 뭐 김창준 하원 청탁을 했고 오늘 또 최재형 목사님 오셔갖고 통일 TV 송출 중단됐는데 송출해달라. 그 다음에 본인이 통일 TV 부사장이래요. 네. 부사장이 송출해달라고 한 것보다 더 확실한 청탁이나
부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뭐 공동묘지에 국민묘지에 묻히게 해달라 김창준 전 하원 의원 자문위원을 임명. 그건 진짜 청탁이잖아요. 대통령 네, 관련 네. 사안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람인데 본인을 배제하니 의견서를 오늘 낸 거예요. 네. 아, 그 제출했어요. 의견서를 의견서를 변호사들과 함께 정말 3-40페이지 꼼꼼하게 제출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설득력 있는 의견서였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확인해 보니까 최재형 목사님 하필이면 양평에 가서 시국 강연을 했네요. 근데 그 시국 강연을 개최한 10명이 입건이 된 거예요. 개최한 네, 사람도 개최했다는 이유만으로 시국 강연은 그냥 강연회잖아요. 아이고. 요즘이 무슨 박정희 전두환 때도 아닌데 강연을 개최했다고 와. 여주 양평 지역의 군의원들, 여주 양평 지역위원회 최재관 위원장, 그다음에 와. 시민단체 관계자, 뭐 너무하다. 온건한 시민단체, 와. 양평 경실련 이런 곳까지 다 입건해가지고 너무해. 압수수색 2번 당하고요. 지금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잖아요. 양평 그 시민단체하고 야당 관계자들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폭로한 사람들, 공공지구 비리를 폭로한 사람들이고 최재형 목사님은 뇌물수수 문제와 인사기를 폭로한 사람이잖아요. 하필은 그분들이 양평에서 시국 강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없애야 될 사람들이 저기 다 모였다. 대대인 탄압을 한 거 아닌가. 너무해. 그래서 경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네, 이야기하고 좀 이따 알겠습니다. 경제 이야기 이제 박시동 선생님이 한 네. 다음에 경제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경제 관련해서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너무 안 네,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박시동 평론가가 선정하는 게 일인데 오늘은 일단은 어떤 테마를 준비해 오셨습니까? 국민연금 얘기를 좀 국민연금. 한번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예. 요거는 근데 쉽게 천천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4명이 이번 대통령 선거 전에 전 국민 앞에서 토론회했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연금 시대적 요구 사항이니까 누가 되더라도 우리 합의하에 네. 그거는 공약을 좀 서로 합의하자 이렇게 네, 해서 국민 여러분 약속했지. 앞에 약속했던 거 기억하실 네.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1차로 연금 개혁안을 한번 냈습니다. 한번 냈어요. 그래서 그 연금 개혁안을 놓고 공을 국회로 던졌고 국회에서 불과 이제 한 5개월 전이죠. 총선 직전까지 논의하다가 최종적으로 합의가 불발이 됐어요. 네. 거기까지입니다. 일단은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이 정부의 2차 연금 개혁안이 이제 나온 거예요. 이제 나왔어. 아까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일단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앞서 2년간 논의했던 그 여러 가지 논의의 자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살려가면서 출발했는지 그걸 다 무위로 돌리고 생짜로 처음부터 또 이상한 얘기를 한 건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짜로 나온 얘기 그 자체를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은 예. 그냥 첫 답만 번째. 얘기하면은 생짜로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 답만 먼저 그렇게 해주고 이제 설명해야 그렇죠. 우리가 듣기가 편합니다. 알겠습니다. 2년간의 논의가 거의 사실상 무위가 됐다. 무의가 됐고 그러니까 생짜로 내놨다. 생짜로 내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네. 거고요. 자 갈까요? 결론 3개. 음. 더 내고 덜 받고 오래 붙는다. 자, 더 내고 더 내고 덜 받고 덜 받고 오래 붙는다. 아, 너무 최악 아니야? 이거 그럼? 뭐야? 제일 나쁜 거네. 느낌 안 좋다. 아, 느낌 안 불안한데. 좋아. 이렇게 놓고 이제 디테일 들어갈게요. 네. 아니 지금 뭐야? 그럼 제일 나쁜 거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더 내는데 네. 얼마를 더 내냐면요. 지금은요 소득의 9%를 냅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내요. 9%를 연금으로 내요. 네.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요. 음. 9% 내는데 이거를 보험료율. 13까지 올리겠다.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행 9%인데 요거를 그렇습니다. 13%까지 올리겠다. 예. 월급이 100만 원이면 9만 원 내던 거를 13만 원까지 낸다. 더 내라. 예. 요거는 근데 사실은 큰 논점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아, 요거는? 더 내야 된다라는 것은 그래, 여야 합의가 있어. 누구나 다 네.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근데 어쩔 여기서 수 갑자기 한 번도 지금까지 검토된 내용이 아닌 그리고 세계 최초 아직도 어느 곳에서도 검증돼 보지 않은 희한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더 내긴 내는데 세대별로 인상률을 다르게 가자. 이른바 세대별 차등 인상론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아, 뭐냐? 세대별로 우리가 9에서 13까지는 간다. 예. 가는데 예를 들어 50대는 당장 내년부터 빨리 가. 그리고 20대는 천천히 가. 야 이거 표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죠. 50대는 어차피 민주당이다 이거 아니야? 맞지? 얘기해봐. 아, 나 눈치 빠르다. 아예. 예, 그런 나 비- 솔직히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려고 공부 아예 안 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지? 내가 잘 봤지?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오죠. 아이씨.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50대는 내년부터 1%씩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9에서 13이니까 4죠. 네네네. 4를 올리는데
딱 1%씩 올려서 4년 동안 올려버려. 50대는 아, 빠르게 올려. 빨리 올려. 빠르게. 그다음에 예를 들어 20대는 0.25씩 해서 16년에 걸쳐서 올려. 와 20대는 또 좋아하겠네. 그래서 이른바 세대 갈라치기냐 뭐냐. 어. 또는 민주당 지지하는 이쪽 사람들에겐 더 불리하고 어. 예를 들어 2030 보수 남성들이 그나마 조금 있잖아. 보수당에게 좀 유리하니까 그쪽에게 뭔가 어필하려고 하는 정치적 의도 또는 저런 세대 갈등이 갈라치기 안 생겨요? 이런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예. 그러니까 요 문제를 여러분께 저도 이제 우리가 주인이니까 던져보는 거예요. 각 세대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요. 아, 내 소득이 얼마지? 나 언제 받지? 이런 것만 고민하다가 이제는 나 몇 살이지? 너 몇 살이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관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동안 국민연금 관련한 여러 형평의 논란은 있었는데 형평 논란의 핵심은 소득에 걸려 있었어요. 나는 소득 때문에 여기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뭐 어째서요? 내 소득에 비해서 뭐 많이 내요, 적게 내요. 이게 그동안 형평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네. 이제 세대론이 형평 논란에 들어오게 됐다라는 네. 걸 여러분께서 한번 보셔야 예, 되고요. 그 어디에도 없는 모델이다 이거죠. 전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아. 그 어디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네. 일단 원래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회 네. 통합, 세대 통합, 그다음에 전 세대가 함께 어르신 누구나 어르신 됐을 때 네. 우리가 전 세대가 함께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연금도 냈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갈라치기는 시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에서도. 근데 네. 뭐 상당한 많은 논란과 후과를 남기게 네. 되죠. 자 그리고요. 근데 더 낸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솔직히 자기 소득을 연금으로 대체하는 걸 이른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소득 그러니까 연금 받을 때 받을 때 소득 아까는 낼 때고 이제 대체율. 받을 때 받을 때. 지금 내 소득 대체. 평소 소득에 비해서 연금으로 얼마나 대체 가능해? 라고 했을 때 지금은 현재 목표가 지금 얼마? 40이에요. 40. 지금은 40%예요. 40인데, 아, 내가 40인데. 100만 원 벌던 사람이면 연금으로 너 40만 원 줄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아, 40인데 요거를 42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나은 거 아니야라고 착각하시는데 제가 덜 낸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덜 받는다. 그죠 덜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야 지금보다 2는 올라갔네. 너 왜 덜 받는다고 해? 그게 어. 아니고요. 아까 그 1차 연금 개혁안이 한 번 논의됐다가 좌절됐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국민 대표들은 50까지는 받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아. 그게 적어도 국민들의 현재까지는 확인된 뜻이에요. 자 그리고 야당이 민주당이 얘기했던 건 44는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불과 몇 달 전에. 44. 근데 그때 국힘의 당론은 뭐냐면 43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까지 논의된 그 어떤 논의보다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결정이 됐어요. 원래 우리는 이거 이상일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 기대보다는 매우 낮게 덜 받는 그러네요. 안으로 나왔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요. 좋습니다. 소득 대체율 42.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또 새로운 개념이 또 하나 나와요. 자동 안정 장치라는 게 나옵니다. 자동 안정 장치. 안전장치. 여러분이 돈을 받을 때 자동 안정 장치를 도입하겠다라는 게 나와요. 말이 희한하죠. 네. 자동 안정화 장치. 저는 뭐야? 말이 희한하니까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쓰고 자동 삭감 장치라고 읽습니다. 뭐냐면요. 원래 당신이 100만 원 중에 예를 들면 4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었지.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작년에 연금 수익률이 안 좋았네. 인구가 생각보다 더 많이 감소했네. 아이고 물가가 더 올랐네. 아이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을 함수로 넣어가지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자동으로 오토매틱으로 받는 급여를 깎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아이씨, 이거 장난치냐? 그렇죠. 야, 이거는 아니지. 예, 그겁니다. 그 와중에 또 깎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안 되지. 뭐야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부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주요한 선진국 38개 OECD 나라 중에서 20몇 개국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금 개혁할 때 말 때 얼마나 논의가 복잡하고 사회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오토매틱으로 하면 편하잖아요. 연금이 얼마나 안정화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게 내용이 깊게 들어가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반발이 굉장히 많이 살 내용입니다. 선진국 한 24개 개국이 도입한 이유는 그 나라는 이미 인구 구조 경제 구조, 연금 구조가 다 거의 고착화돼 있어요. 바꾸고 말고 할 필요가 없이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변수가 없고 변수가 거의 없고 그냥 이 약간의 그 수익률 이런 거 변화 때문에 조정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요. 지금 구조 개혁도 안 돼 있고 지금 개혁도 끝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깎는 장치를 먼저 도입한다? 그러면 무엇에서 무엇을 깎는다잖아요. 그 무엇이라는 그 아예 모수조차도 현재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깎는 장치만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조건 깎고 보겠다라는 자동 삭감 장치다라는 비판을 사고 있는 겁니다. 더 주는 건 없고요. 예, 더 주는 그러니까 정부는 이렇게 아니
운이 좋으면 더 줄 수도 있죠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뭐로 자동 안전장치를 둡니까? 더 주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상 더 줄 가능성은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자동 안정화 장치가 들어간 나라 중에서는 우리처럼 덜 성숙된 나라는 갑자기 도입해 보니까 삭감폭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지. 그래서 도입했다가 국민들 반발로 철회된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 개혁 모델도 완성이 안 돼 있는데 깎는 얘기가 먼저 들어간다. 아하. 야, 이건 매우 심각한 독소 조항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안진거리 또 나서야 아이, 돼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 1위 국가인데 그럼. 소득이 100만 원이었는데 42만 원만 연금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소득 네. 대체율이. 네. 근데 그 42만 원도 더 깎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안 돼. 이게 예를 들면 일부 청년들이 생각이 우리는 그래도 그 부담이 좀 덜 납부 부담이 좀 덜하네 생각했지만 결국 그 어머니,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님 사실 또 가정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또 모시게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그 부담이 우리 청년에게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세대 조금 납부율 천천히 올라가네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네. 자, 어머니, 그래도- 아버님, 할머니, 할아버지 힘드시면 누가 내요 결국? 알겠습니다. 네, 자식들이나 손녀, 손녀들이 돈 갈게 내잖아요. 뭐니까요. 예, 예. 아, 눈치 엄청 주네. 또 새로운 얘기가 또 들어왔어요. 예, 눈치 왔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돈을 냈어 연금에. 그리고 연금이 돈이 모여 있겠죠. 모여 그걸 있지. 우리가 기금이라고 기금이라고 합니다. 하지. 그 기금의 수익률을 지금보다 1%를 높이겠다라고 정부가 지금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웃기는 얘기라는 걸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우리는 연금 개혁 방안을 얘기합니다. 방안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정책을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게 방안이 되겠어? 그럼 왜 2 하지 2? 왜 3 못해 3? 5 하지 5?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네. 연금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렇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에요. 아니지, 그걸 어떻게 선택해? 그러니까요. 그럼 왜 진작 안 했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어. 그래서 사실은 이걸 왜 방안이라고 포장하느냐라는 비판이 가능하고 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하지도 마.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제 음. 거기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연금의 목표 수익률은 4.5입니다. 1년에. 1년에. 네, 근데 이걸 5.5로 높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안정되고 수익이 좀 적더라도 안정된 자산들 있죠. 그걸 덜 투자하겠죠. 그리고 고수익 고유형 상품을 더 많이 투자하겠죠. 더 위험해지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나라 국고채를 뺀다. 한국 시장이 수익률이 높습니까? 미국 시장이 수익률이 높습니까? 우리 시장이 수익률이 높아요? 인도 시장이 수익률이 높아요? 주식시장 같은 게 게임이 안 되죠.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돈을 빼겠다는 얘기예요. 에? 그러면 안 좋은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단순히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받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그렇지, 있거든요. 맞아. 거기 많은 철학과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그런 거 모르겠고 1% 높여라고 하면 지금부터 앞으로 뭐 5년, 6년 상간에 또는 10년 상간에 코스피에서 1년에 20조씩 돈을 빼야 되고요. 우리나라 국채 내년에 201조 발행되거든요. 그거 못 사게 되고요. 예를 들면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미국, 인도 이런 시장으로 나가야 되고요. 부동산, 비트코인 같은 특별 자산에 더 많이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결정을 국민적 동의와 철학 없이 그냥 1% 높여 드릴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경제는 흔들리고 연금 수익률만 높아지면 국민 전체에게 이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를 깔고 있다는 야, 거예요. 이거 위험하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시뮬레이션을 우리 금융사에 된 사람들이 돌려보잖아요. 지금도 국민연금이 4년에 한 번 확률 변수로 손실이 납니다. 지금도요. 3년간 잘하다가 4년째 뭔가 안 좋으면 한 번 손실이 나요. 근데 지금은 왜 문제가 안 되냐면요. 연금이 확장기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다 낸 돈 원금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국민들이 낸 돈 100만 원. 그래서 1년에 10% 손실이 났네. 그럼 90원이 됐겠죠. 그런데 내버려 둬도 후발 세대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금 자체가 다시 100만 원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5% 수익 나면은 105만 원이 돼 버려. 그러니까 원금을 커버하고도 3년마다 한 번씩 손실이 나도 괜찮거든요. 확장이. 복구가 잘 돼. 근데 연금이 쇠퇴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원금이 100만 원인데 10% 손실이 났어? 그럼 90이죠. 90인데 이제 이 90에서 원금이 늘지 않아요. 복구가 안 돼. 복구가 안 돼. 그러니까 연금의 쇠퇴기에 있는 연금은 손실 변수가 늘어나면 카바가 안 되는 매우 치명적인 상황인데 이런 걸 우습게 보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금융 사이드는 이걸 가장 걱정합니다. 이건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초예요? 예, 다른 평론가들은 경제적 필드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여기서 하는 얘기. 책이 안 팔려요? 갑자기 자랑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깜짝 아니요. 놀랐네. 아니, 너무 중요한 중요한 포인트야. 얘기야. 아니, 중요한 포인트야. 코스피 레벨업을 뭐 한 해 밸류업을 한 해 해도 그냥 국민연금 돈 빼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고채를 안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연금의 이 투자 운용 그 위원회가 거기 금융 전문가가 들어있지 않아요.
노동자 대표도 들어가 있고 사용자 대표도 들어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게 우리나라 돈에 운용 철학이 담기 때문에 대표자들이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빼고 수익률만을 노리다 보면 국가 경제를 바라보는 철학이 다 흔들리는데 이번에 그런 얘기 들어갔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해.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좀 해보면 방금 저희가 한 내용은 다 우리가 돈을 모아놓은 연금을 어떻게 하면 고갈을 좀 밀어낼까 하는데 네. 포인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하기 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좀 덜 주면 안 돼? 좀 더 내면 안 돼? 좀 더 오래 부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만 걸려 있거든요. 이걸 모수 개혁이라고 합니다. 네. 연금의 숫자 가지고 함수를 조정하는 거죠. 지금 나온 모든 개혁안은 모수 개혁 아니에요. 모수 개혁안. 근데 사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조 개혁이에요. 구조 개혁. 연금 자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하다못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비교해서 국민연금에는 재정이 안 들어가요.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왜 우리 국민연금을 받쳐주면 안 됩니까? 라는 다양한 구조개혁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 네. 이번에는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이 다 빠졌어. 모수개혁 더하기 빼기에만 들어가 있다. 더하기 빼기만. 그래서 아주 불완전한 안이 발표됐고 아. 그중에서도 세대별 갈등이라든지 좀 덜 받게 된다라든지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논란이 촉발될 내용만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이번이 국민연금 개혁하기에 정말 골든타임입니다. 왜냐면요. 전국 단위 선거가 앞으로 2년 동안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적어도 선거의 유불리를 한 번쯤은 떠나서 논의할 수 있는 네. 마지막 찬스인데 네. 이때 구조개혁이라든지 합리적인 안 적어도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할 거야. 뭐 이런 안들이 다양하게 녹아져 와 있는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낼 수 있는 안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아주 지엽적이면서 논란 촉발 가능한 이슈들만이 나와 있다. 네. 매우 아쉽다. 예, 요런 알겠습니다. 점, 아, 이제 뭐 내용을 좀 알고 났더니 네. 좀 더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딱 하나 다행인 것은 국가가 지급을 의무화한다는 거잖아요. 법률로. 그동안 그건 계속 시민사회단체 요구를 했는데 왜냐하면 못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고갈되면. 의무화되면 우리가 예금은 5천만 원까지 보장되는 것처럼 네.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그러면 고갈되더라도 어떻게든 받게 돼요. 지금은 적립시지만 나중엔 부가식으로 해서 받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해 다 같이 국민들이 나눠서 부과해서 어르신에게 드리는 것으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게 되니까 의무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중요하네. 건강보험이 국고재정 지원이 의무화돼 있거든요. 국민연금도 국고가 조금 더 지원해주면 네. 국민연금 더 풍성해지면 우리 어르신들 네. 우리도 언제가 노인이 되니까 걱정이 네. 좀 덜해지죠. 알겠습니다. 예, 안진걸 여기서 아니요 10번 10번 하나만 올려주세요. 아, 하나 보고 가자. 3, 4분만 네. 주세요 진짜. 아, 보고 가. 10번 안진걸 10번입니다. 네. 아니 징걸 10번. 지난주 목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너무 거짓말. 거짓말이에요? 당장 4분의 2분기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를 기록했잖아요. OECD에서 꼴찌 네 번째거든요. 아, 그래?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좋아지고 세계가 주목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거짓말 너무 쉽게. 거짓말 맞아 근데? 아니 요거 제가 지금 이거 OECD에서 발표한 거잖아요. OECD 발표 맞아요? 네. 이거 민생연구소 발표 아니고. 저희는 이 그래프를 못 만들어 아직도.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거짓말을 그러니까요. 해? 그리고 상반기 실질임금이 경제가 좋아지면 실질임금 우리 최영진 아나운서님 네. 경제 좋아지면 어때요? 내 임금이 막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럼요. 상반기 실질임금 0.4%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뭡니까? 임금, 가계, 뭐 내수,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완전 딴 나라 사는 거죠. 야.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상반기 체불임금 1조 500억으로 역대 최대고 2조 넘어간다니까요. 올해는. 계속 지금 매부리님한테 지금 계속 문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너무 가슴 아파요. 경찰청하고 노동청에서 공사했는데 지금 공공기관 공사잖아요. 네. 고공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창도 닦아주고 뭐 네, 고소 네. 돈 못 받았다는 이런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같이 지금 대처하기로 했어요. 이런 연락이 계속 와요. 그건 빨리 법제화 시키시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최욱선님 말한 것처럼 구상권 지급하고 청구하는 구속하는 걸로. 것도 이야기하고 네. 있는데 자 그다음에 안진걸 4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안진걸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4번. 경제가 좋아지는데 시금치가 막 12,000원, 양상추가 네? 4,500원, 시금치 12,000원이야? 8,000원 좀 요즘 저렴한데 엄청 올랐어. 8,500원. 와 진짜 비싸네 맛 이거. 너무 담갔어요. 비싸요. 육수에 맛 담갔어요. 우리 천진 아나운서 쌍둥이 저는 알고 아빠 마트 있습니다. 갔어요. 마트 가면 예. 시금치가 없어요. 엄청 그런지 아세요? 비싸. 시금치가 없냐면 시금치 찾으면 사장님이 그래요. 그거 만원 안팎이어서 갖다 놔봐야 사람들이 들었다가 집어 던지고 마트 사장한테 욕을 하는데 예 지금 어떻게 시금치가 10만원씩이네 하면서 와 왜 이렇게 마트 비싸? 사장은 문제가 있어. 슈퍼 사장님이라. 와. 그러니까 욕만 얻어듣고 사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예 진짜 시금치가 없어요. 와 진짜 비싸네. 네. 그러니까 이게 체감인데 과일값은 좀 떨어졌어요. 근데 우리 국민이 또 좋아하는 복숭아는 막 하나에 4,000~5,000원씩 하고 당장 시금치, 양상추, 뭐 오이, 와. 당근, 가지 다 뛰었어요. 애호박. 그러니까 맥가만 봐도 감히 함부로 경제가 좋았단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반박을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온누리 상품권 그 짧게 이야기만 할게요. 아니 정부에서 온누리 상품권이 너무 좋은 거라고 지금 윤석열 대표 또 지난 목요일날 이야기했어요. 자, 5번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이건 꼭 설명드려서 짧아요. 보세요. 저기 보니까 뭐야? 지류로 사면 1인당 200만 원 한도에 10% 할인해주고 디지털로 사면 1인당 500만 원, 200만 원인데 15% 할인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만 원 사면 85만 원에 구입해준다는 거 상품권을 네네. 큰 이익이죠. 큰 이익이지. 너무 좋은 제도잖아요. 네. 근데 오늘의 상품권은 막 권유를 해. 근데 이게 지역화폐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는 이름만 같아. 달라요. 심지어 지역화폐 법 이름이 지역사랑 상품권법이에요. 그러니까 온누리 상품권은 원래 시장 중심을 했던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은 지자체와 정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국회 행안위에 통과된 법이 뭐냐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저렇게 온누리 상품권처럼 할인해주거나 할증해줄 때 정부가 앞으로는 계획도 세우고 재정 지원도 의무화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다 지역화폐를 영원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하니까 정권이 바뀌면 그게 야당이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온누리 상품권은 좋은 거고 야당이 제안한 지역화폐 나쁜 거라면 안 되잖아. 원리가 똑같은데. 네. 그래서 재정지원도 의무화하는 법이 오늘 행안위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들께 온누리 상품권도 좋고 지역화폐도 좋은 거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권은 지역화폐는 악마의 화신처럼 이야기하고 네. 온누리 상품권은 좋은 거래요. 근데 또 웃긴 게 3천억을 배정했거든요. 3천억 배정해서 본인도 또 현금을 썼잖아요. 지역화폐는 현금성 살포래. 온누리 상품권은 괜찮대요. 아. 네. 근데 이 3천억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 얼마나 어렵냐. 9월 2일 날 출시했거든요. 30분 만에 동의 났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쌍둥이 아빠나 와.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욱쌤처럼 이제 부르주아지를 빼놓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서 줄 서 산 거야. 우경은 부자니까. 욱쌤은 우리야 막 그 달려가지. 갈라치기 민생 하지 마세요. 농담이에요. 왜 장난. 그 갈라치기 합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부자들도 웬만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오늘 얼마 마음에 들겠어요. 네. 근데 30분 만에 동의 나버렸어. 그러면 와. 3천억이면 자 1인당 한도가 아까 저기 200만 원이라 했잖아요. 150만 원, 200만 원이면 150만 원이 20만 명이 이용한 거고요. 누군가 20만 원어치만 샀다 평균적으로는 그래봐야 150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가구는 2,300만 가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선착순으로 했어요. 민생 대책을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재명 대표나 야당에는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골고루 주든지. 선착순이면요.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거기에 못 들어갑니다. 예, 정보가 늦거나 아, 못 맞아요. 아니면 들어갑니다. 온라인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네. 예. 아니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아침 일찍 은행에 가서 줄을 서고 못 됐는데 들어가요. 못 쓰신 분들은 결국 더 어려운 분들인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네. 다 같이 주면 그런 일이 없고 최소한 아니면 80% 하위소도 80%만 준다 국민의 네. 그것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심각하네. 온누리 상품권이든 지역화폐든 또 네. 원리가 똑같다. 네. 둘 다 잘 되면 좋은 거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걸 꼭 호소드리고 싶고요. 자, 아 이거 그리 고요로고 하면 안 되죠. 아, 더 그리 있어? 고요. 저 광주까지 가서 뭐가 이거 더 하고 있어? 왔어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환승연애는 안 좋은 거지만 환승 배달앱은 좋은 것이다라고. 아, 환승 배달에. 네, 환승 배달앱, 뭐야? 공공 배달으로 가면 그게 저기 위메프와 땡겨로 갈아타면 수수료가 위메프? 위메프는 아니에요. 이메프예요. 위메프가 뭐야? 2%밖에 안 돼요. 배달앱 아니, 인정은 뭔데? 수수료 배달앱을 이용하면 배달앱 인정은 수수료가 10%대 가잖아요. 네. 만 원이면 1,000원대 가요. 수익률이 5%인데 그럼 손해를 보잖아요. 근데 배달앱 공공 배달앱은 2%. 그래서 일이 갈아타자. 그 캠페인 안 진 걸 광주까지 가서 하고 왔어요. 이거 서울에서도 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이제 광주에서만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만. 저는 이제 제가 광주가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하고 왔는데 이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자는 제안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아, 그 제안을. 그러면 소상공인들 얼마나 10% 내던 게 2% 수수료가 줄어들면 얼마나 숨통이 튑니까. 네. 그럼 동네에 기부도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물가도 안 올려요. 배달앱 수수료 올라가면 소비자 처음에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당연히 물가를 위메프는 올리죠. 뭔데 위메프? 옛날에 요새 위메프 난리인데. 그러니까 이메프가 약간 관련이 있었대요. 어.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름도 EMF5예요. 그래서 에이, 바꾸고 이름. 예, 지금 그래서 제가 날는데 그렇게 UFO로 해놨어. 바꿔라고 제가 제안드렸어요. UFO로 바꿔. UFO로 바꿔. 너무나 한상적인 UFO로 바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다 돌아서게 생겼어. 그래서 이건 광주 일자리 재단과 광주 일자리 재단 김현성 대표, 광주시장 네. 강기정 시장 박수 받아야 돼. 이건 예.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이 탈퇴하고 있어요. 알겠어. 배달의 아, 민족은. 그래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말로만 환승률이 경제라는 높아요? 게 아니라 지금? 예? 환승률이 높냐고. 예, 지금 수천 명이 탈퇴했다는 거 오, 배달 민족. 진짜로? 소비자들도 막 지지하고. 와. 그래서 저는 말로만 경제를 설명하는 아니라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네. 지역 경제를 또 살려버리겠다.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그 배달하시는 분들, 네. 라이더 분들이 매불쇼를 엄청 봐. 아 진짜 그런 아, 거 많이 같더라고. 봐요, 진짜. 많이 보세요. 제가 이렇게 뭐 택시 타려고 기다리면 네. 오토바이가 딱 와가지고 어. 아 우리 시대 영웅 이러고 가는데 어. 뭉클합니다 진짜. 아, 많이 보세요 진짜 네. 실제로. 영웅. 어. 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항상 알리아우 테무도 신고하고 왔어요. 뭘 알리아우 테무가 초저가여가지고 인기는 끄는데 네. 소송도 못하게나 손해배상도 못하게나 아, 그래요? 너무 불리한 조약이 가득해서 민변 참여했는데 민생경이 신고하고 왔습니다. 네. 저렴하게 파는 건 좋은데 네. 품질이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아. 그것도 문제 제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불공정한 공정위 신고도 하고 네. 바쁩니다, 바빠. 아니 라이더 분들 지금 얘기하는데 그걸 아, 또 끊어. 죄송합니다. 지금 얼마나 고생하시는데 우리 라이더 분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예. 알아요? 배달 라이더님들도 네. 이 그 배달 앱으로 횡포에 시달리고 계시죠. 네. 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최욱 MC님께서 지난주에 네. 간토 대학살 대관 행사 하셔가지고 그 역사에 또 큰 선행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나 그것도 까먹고 있었네. 너무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그 감동 네. 이어가기 아, 위해서 예. 한진걸 박시동 다음 주에 대관 행사 합니다. 에? 이광수까지. 214명. 우리가 최욱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데 진짜로? 우리도 한다. 와. 야 박수 받아라. 네. 박수 받아. 뭐야? 아니 최욱 MC한테 자극 받아가지고 그거 네. 아 진짜 214명 우리가 인원 더 많죠. 와. 예. 예, 최욱 MC님 보고 감동받아서 우리도 하자. 야 박수 받아. 아 이거는 와, 봐봐 뭐야. 이게 선행의 영향력이야. 시작을 하니까 바로 또 가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최욱의 영향력이야. 최욱이야. 대단합니다. 대한경제 부흥회 인세도 안 돌았는데 거기에 돈 쓰기로 한 거예요. 1인당 100만 원씩 아, 내서 근데 좋은 일이네, 214명을 진짜. 초대하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어. 그러니까 대한경제 부흥회 책도 사주시면 지금 제가 적자예요. 그거 딱 들어가니까 뭔가 조금 그런. 아니야. 이게. 가져야 돼. 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자, 그 다시 야. 한번 올려주세요. 네, 대한경제 이 부흥회. 실시간 이 예, 그 올려주세요. 일이 만들자, 일이. 일이 만들자. 일이 만드는 일이 갑시다. 네. 예, 1위 가겠습니다. 매불쇼는 200만 구독자로 아. 대한경제 부흥회는 100만 베스트셀러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대한경제 부흥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생각 슈퍼챗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책을 사는 게 아니고 아이 책을 많이 구매해 주세요. 슈퍼챗. 전액사 기부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간토 대학사 1923 용산 CGV 7시 반 와 멋있다. 12관 214명 아. 선착순. 아 그러니까 이 형님들 다 우리 모시고 있습니다. 풋살 멤버잖아. 아 풋살 멤버죠. 예. 아 진짜 정말 최욱의 뭉클합니다. 영향력으로 삽니다 저희는. 아, 체육의 선한 영. 네, 그렇죠. 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아씨 그만해. 시대의 등불. 아 그만해. 아유. 여기는 어디? 아, 이 시대 뭐 하는 거야 최욱은 진짜. 천사. 책 많이 사준대 이제 그만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항상 제가 이 책을 들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에 항상 들고 우리 다니겠습니다. 작가님과 스태프님 선물도 다음 주에 아이,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이 2권밖에 안 와가지고 네. 일단요.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시대 참 어른, 참 선한 어른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소년이라고 하면 안 돼. 예.